불꽃 튀는 투자 전쟁에서 막 용이 하늘로 승천할 것이냐, 호랑이가 닭을 휘어잡을 것이냐,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 승자는 단 한 명입니다. 시장을 휘어잡을 최강의 포트폴리오 대전,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을 수놓았던 명예의 전당부터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종목 수익률이 나가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 쭉 확인이 되고 있고요. 11월에 이호근 매니저 퓨처캠, 그리고 지난 1월에 조기존 매니저의 HM파마 70% 수익률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지난달에는 최원범 매니저가 M디바이스로 47%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수익률 1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포트폴리오 수익률 1위는요, 지난해 4월부터 강시환 매니저부터 쭉 이름이 나열이 되고 있고요. 100% 넘는 높은 수익률을 많은 분들이 기록하신 가운데 지난 1월에는 강시환 매니저의 200% 수익률이 정말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다만 지난달에는 최원범 매니저가 68%로 포트폴리오 수익률 1위, 그리고 앞서 보셨던 종목 수익률 1위를 석권하면서 이관왕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최원범 매니저입니다. 이 최원범 매니저의 완장을 다시 획득하기 위한 네 분 매니저분들의 탈환이 과연 이번 달에 성사가 될지 최창림 매니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 들어보기 전에 AS 종목 먼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AS 종목은 이제 한전산업입니다. 네, 한전산업 오늘도 흐름이 좀 좋았어요.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관련해서 좀 상승세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원전 섹터군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날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향 전력, 인프라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한전산업이라든가 뭐 한국전력, 그러니까 전력기기 쪽 섹터군들의 움직임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를 내줄 테니까 전력기기를 공급해달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7년도까지의 어떤 생산 물량이 이미 다 매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볼륨만 키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출과 그런 영업이익이 폭증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기존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노후된 그런 변압기라든가 케이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체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년 동안 쓴 그런 변압기와 지금 케이블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은 사실 AI,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력이 필요하죠. AI 같은 경우도 전력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전력은 곧 권력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기기에 대한 섹터군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와 함께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전 산업만 볼 게 아니고요. 한국전력, 모회사인 한국전력, 그리고 또 한국 그 기술이 또 있죠. 한국기술이 또 설계를 하고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전기술, 네, 한전산업. 그렇죠. 이렇게 세트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흐름이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계속적인 추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력은 곧 권력이 될 것이다. 이미 본인이 만드신 말이에요? 네. 좋습니다. 펀치라인 좋은데? 최창림 매니저의 명언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여기저기 소문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전산업 현재 수익률 5%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목표가 23,000원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추천주로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MK전자입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모든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반도체 공정에서 이제 본딩 와이어 제품을 만드는 주력으로 하고 있는 MK전자입니다. 근데 수명을 더 늘린 포고핀용 팔라튬 합금 와이어를 이제 상반기 내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매출이 올해 바로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포고핀의 부품은 사실 그
그 이제 반도체 칩과 직접 접촉을 해서 전류 통로를 만드는 그런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는 일본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내에서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용화가 이제 진행된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 그 섹타군에서도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흑연, 응급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 실리콘 같은 경우가 배터리 용량이라든가 그리고 충전 속도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 응급제로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기술력도 갖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 섹터로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섹터군 두 가지 모두 다 지금 가지고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 위치를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매수세 로 저점에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주봉상 차트입니다. 주봉상 차트인데 지금 조정을 굉장히 길게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예, 여기서부터 좀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거 지난달에도 갖고 왔던 종목입니다. 지난달에도 갖고 나왔는데 1월 29일 날 굉장히 거래량이 큰 폭으로 터지면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그러네요. 오늘 그 고점까지 올라오는데 거래량이 덜 터집니다. 예, 그래서 앞전 매물을 그 전에 1월 달에 이미 소화가 된 상태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물이 없다.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12,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잡고 매수가는 9,800원부터 내일 시초가에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MK전자를 들으면은 제가 오늘 뭐 스포가 될까봐 좀 말을 좀 줄이긴 할 텐데 예. 뭐 살짝 흘려드리자고 하면 저도 비슷한 종목을 갖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비슷한 종목 갖고 와서 네. MK전자 말씀하시길래 견제가 좀 되겠네요. 네, 이거는 질문을 바로 던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좀 기다렸는데 견제고 던지는 거예요? 사실 이 실리콘 응급제 시장은 아시겠지만 이제 누가 먼저 양산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양산 레퍼런스가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제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 종목이 조금 더 양산 레퍼런스가 많이 쌓여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실리콘 응급제 게다가 이 배터리 업체 공급에 대한 이런 이 경험치들과 레퍼런스들은 사실 단숨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팽창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뭐 대량 생산 공정 안정화도 일어나야 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고객사 확보되면 그 고객사들이 굳이 여기저기 안 다녀요. 하나에 딱 붙들려 있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선 실리콘 응급제 MK전자는 이거 후발주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네. 이거 저는 염두에 두지도 않았던 종목이거든요. 아유, 센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견제하는데. 네, 일단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실리콘 응급제에 있어서 뭐 포스코라든가 SK 더 좋은 기업들 많죠. 근데 다만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터리를 충전을 할 때 당시에 이 부피가 계속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한 3배까지 팽창을 하는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억제를 하고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팽창을 억제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나노 코팅 기술이라든가 합금 설계 기술 이런 부분을 누가 제대로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NK전자가 그 부분에 대한 특허와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른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종목들이 많지만 핵심 포인트는 MK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물리적으로 팽창에 대한 그런 안정성과 억제를 한다라는 측면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섹터군에서 또 연결이 된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MK전자 반도체와 2차 전지 두 개의 모멘텀을 갖고 왔다가 성화준 매니저에게 그 2차 전지 아닌데? 라고 폭격을 받았어요. 괜히 해봤습니다. 무슨 종목인지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고 보자. 성화준 매니저 종목 공개될 때 최창림 매니저의 공격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K전자 목표가 12,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강시원 매니저의 종목들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네. 자, 먼저 AS 종목 어떤 종목 AS부터 해볼까요? 오늘 상승은 기대감이 엄청 컸다가
실망감이 조금 있는 그래요? 2차 전지 종목, 대장 종목 에코프로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상승했다가 좀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던 그렇죠. 이유는 네. 액티브 ETF가 상장을 하면서 세론 물량이 나온 거예요. 아니 우선 근데 편입 비중이 꽤 높던데. 꽤 높죠. 그러니까 네. 타임 쪽에서는 거의 탑에 들어가 네, 있는 맞아요. 상황이고, 9%인가? 코액트 쪽에서는 조금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양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네네.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이게 그 액티브 ETF 상장하기 전에 기관이라든지 많은 투자자들이 담아놓고 액티브 ETF 상장하면서 고점에서 딱 때린 부분이에요. 단기성 자금이 빠져나간 부분인데 그래도 동종목은 내일 인터배터리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종가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21선 위에 딱 안착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고점이 거의 10% 상승했다가 지금 2% 상승으로 좀 마무리돼갖고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아 있지만. 지금보다는 앞으로의 큰 상승 그리고 인터배터리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또 나올지 모르겠고 또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들 전고체 배터리 삼성 SDI의 그 소재를 납품하는 그런 에코프로 BM의 지주사이기 때문에 더 큰 전고체 배터리 쪽에 수혜도 받을 수 있고 에코프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생산 라인부터가 앞으로 배터리 성장에 큰 축을 담당하는 그리고 배터리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1등 종목이기 때문에 또 계속 다음 주에 있을 하나 액티브 ETF에 또 한 번 수급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때 한번 또 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불안하신 분들은 그때쯤에 정리하셔도 충분한 수익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지금에서 3월 달에 편입하긴 했지만 지금보다 이제 올해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꼭 붙들고 계시면서 저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리고 코스닥에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시총 1위의 에코프로가 제일 먼저 액티브 자금도 마찬가지지만 패시브 자금을 제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 종목 잘 가지고 계시면서 수익 끝까지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하락한 게 아니에요. 네,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기대치에 비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아쉬웠던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터배터리도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에코프로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마십사라는 의미에서 수익률 현재 5.5% 목표가 19만 원 여전히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포트에 편입해 볼까요? 네, 3월 달에 배터리와 엔비디아 GTC에 대한 수혜로 2월 달에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 오늘 방송 서두에 이가람 매니저께서 말씀하셨듯이 바이오에 대한 수급을 좀 기대해 보자. 오. 4월 달에 학회, 5월 달에 학회, 그쵸, 그쵸. 학회가 있는 부분들에 초록 발표가 3월 달부터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작은 학회들은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 그리고 그중에 비만 치료제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인 G2G 바이오를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장기 지속형 미립구 플랫폼 기술인 이노램프를 자체 개발한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술력으로 인해서 GB7001 이 부분은 GLP-1 기반의 비만 치료 당뇨에 관련된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GB5001A 쪽에는 알츠하이머라든지 치매 치료제 쪽에서 그런 지금 임상 1상 정도 진행 중인 부분인데 한국과 캐나다에서는 임상 1상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으로 인해서 약효가 최대 98일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치매 치료제라든지 비만 치료제는 매일 먹어야 될 불편함이 있는데 G2G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해서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는 98일, 거의 3개월 정도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진행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G2G 바이오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 빅파마인 베링거 잉거램과 함께 글로벌 제약사 등과 함께 공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검증이 된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기대되는 G2G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제약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좀 잘 버텨주는 부분도 보여줬고 오히려 펩트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개별적인 호재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비만 치료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이오를 보실 때 딱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딱 두 가지가 뭐냐면 비만과 치매입니다. 이 두 개의 큰 축으로 바이오가 앞으로 성장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과 치매가 왔다 갔다 하면 수급을 주고받을 거거든요. 그중에 G2G 바이오는 비만과 치매를 다 같이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의 기술력을 계속해서 플랫폼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G2G 바이오를 지금 주목해봐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한 액티브 ETF에도 G2G 바이오가 포함되어 있고 코스닥 150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임뿐만 아니라
그 코엑트에도 양쪽에 다 액티브 ETF에 포함되어 있는 G2G 바이오니까 앞으로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지금부터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일 아침 시초가부터 매수하셔가지고 96,900원까지 분할 매수 충분히 하시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22,000원까지 좀 높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좀 러프하게 여기 60에서 이탈하고 121선까지 잡혀있는 75,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2G 바이오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치매, 비만, 당뇨들 사실 글로벌 메가 질환이거든요. 이거 정조준을 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사실 이미 펩트론이라든가 뭐 인벤티지 랩처럼 이런 먼저 선도 주자들이 비만 치료제를 휩쓸고 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좀 후발주자가 아니냐라는 좀 그런 냉정한 사실 시장의 그런 시선도 있는데 맞아요. 사실 압도적인 임상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뭐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우선 압도적인 기술 데이터 부분에서는 치매 치료제 쪽에서 이제 98일 정도, 3개월 정도 한다는 부분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압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3개월 정도로 가져간 그런 기술력도 갖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베링거 링거레임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빅파마의 한 번의 그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빅파마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제가 주목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눌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더 가야 될 부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눌림을 준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서 1,500억을 땡겨놨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캐파를 키우면서 지금 이 G2G 바이오가 더 성장하기 위한 자금을 쓴다는 부분, 이 부분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받아놓고 이거를 다른 부분을 쓰게 되면 그게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캐파를 키우고 그다음에 연구 결과로 해서 그 산업을 더 키우기 위한 투자로 들어간다는 부분은 이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G2G 바이오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수급, 액티브 ETF에 지금 2개 ETF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고 다음 주에 지금 하나 쪽에서 나오는 액티브 ETF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수급까지 다 받아준다면 액티브와 패시브 자금까지 다 들어오면서 동 종목이 이제 알테오젠이 빠져나간 자리에 제약바이오의 그 수급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간다면 알테오젠이 빠져나가면 1조 정도의 자금이 비거든요. 그 자금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쑥 들어간다면 G2G 바이오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한 후발주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유 옆에서 지금 폭력 사태가 일어날 뻔했어요. 그러나 말씀하셨죠. 바이오는 두 가지 보셔야 된다. 비만과 치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는 기업 G2G 바이오에게는 충분히 더 밝은 미래가 열려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G2G 바이오 그리고 또 알테오젠 나가면 충분히 수혜받을 수 있는 바이오들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목표가 122,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하준 매니저와 추천주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이 종목 좀 리뷰 좀 해봐야죠. 해야죠. 펩트론이요? 네. 뭐 이거 펩트론은 뭐 제가 저번에 리뷰해드릴 때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펩트론이라고. 아이고, 네, 그렇게 천국으로 말씀을- 바로 직행을 해버렸네요. 네, 살아 돌아오자마자 그냥 날개 달고 헐헐 날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더 날아야 돼요. 날개 말고 뒤에다 로켓 런처를 하나 달아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사실 펩트론이 단기간에 움직였던 이유는 그냥 일단은 시장에 그냥 개별적인 이슈가 하나 좀 붙기도 붙었어요. 그쵸. 사실 예. 펩트론이 약간 좀 실망할 뻔했던 게 액티브 ETF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싹 다 잘 들어갔는데 펩트론이 약간 소외되는 듯해서 그것 때문에 장 초반에 조금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뒤로 하고 계속 이 펩트론의 스마트 테포라는 기술력, 그러니까 앞서 우리 강시안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G2G 바이오의 이노램프와 비슷한 플랫폼으로 맞아요.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지속형 제형에 대한 경쟁 시장이 좀 빠르게 또 이게 또 불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 이 펩트론에 대한 스마트 테포 기술력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요.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이었죠. 일라일리가 월 1회 투여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SK 팜테코를 통해서 임상용 원료 생산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뭐 IT캠이라든가 펩트론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단기간에 수급이 한번 쫙 붙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이게 펩트론한테 직접적인 모멘텀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간접적인 모멘텀만으로도 주가가 반응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일라일리가 장기 지속형 비만약 개발에 들어갔다는 건 결과적으로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가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서 먹는 약 쪽으로 살짝 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이 먹는 약 비만 시장을 잘 잡고는 있는데 그 이상의 다른 경쟁사들이 뭔가 확실한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살짝 또 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부각되는 건 일단 본업부터 일단 우리가 원래 하던 것부터 제대로 하자 하는 게 바로 장기지속형 주사제 이쪽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역시나 장기지속형 이 DDS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재료들이 펩톤의 주가 상승을 다시 한번 좀 끌어올려줬고요. 게다가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코스닥 액티브 ETF에 대한 종목들은 또 수시로 또 빠지고 들어가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라 그러면 펩트론에 대한 이런 재료들 뭐 지토지 바이오 들어갔으면 펩트론이라고 못 들어가겠습니까? 오. 그 재료까지 기대해 본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더 상단 열어놓고 우상향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목표가를 33만 원까지 좀 상향을 해가지고 좀 더 큰 수익 좀 챙길 수 있도록 대응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주행률 현재 17.7% 기록을 하고 있고요. 펩트론 뭐 따라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네. 오늘 바이오가 실망감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펩트론은 양봉 만들어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한 단계 높였습니다. 33만 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화준 매니저의 오늘 추천주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볼까요?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렇게 우리 차창민 매니저의 눈치를 살짝 보게 되는데 눈치가 보이죠? 네, 예. 저는 오늘 실리콘 응급제 대장주 대장. 대주전자 재료 갖고 왔습니다. 대주전자 대장이네요, 재료. 대장. 네, 예.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대주전자 재료의 본업은 첨단 전자 소재 기업입니다. 뭐 핵심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이 실리콘 응급제, 요게 좀 부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MLCC 전극에 들어가는 이 전도성 페이스트, 요 두 가지에 대한 사업을 좀 대주전자 재료가 크게 갖고 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실리콘 응급제 시장에 대한 재료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배터리 시장이 기존 리튬 배터리에서 사용되던 흑연 응급제보다 이제 저장 용량이 더 커져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계속 부각이 되는 건데 이쪽에 있어서 이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재료가 더 크게 붙는다라는 건 결국 양산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는 점이 크게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모멘텀 한 번 더 이 실리콘 응급제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냥 뭐 단순히 뭐 양산에 대한 재료들 뭐 이런 것들 뭐 먼 미래 뭐 수주 이게 아니고 실제 본드레부터 이제 매출의 가시성.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는 기대감의 1차 급등, 두 번째는 실체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실체가 본격적으로 나올 구간에 있는 게 바로 대주전자 재료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제 아시겠지만 뭐 포르쉐라는 자동차라든가 뭐 테슬라라는 자동차 이쪽에 또 전기차 배터리 공급 이력이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는 현대차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같이 좀 이력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 이 전기차 탑재에 대한 이 모델들이 좀 더 다양화되면 이에 대한 기대감들이 저는 충분히 또 대주전자 재료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산업인 이 MLCC에 대한 재료들 뭐 아실 겁니다. 뭐 전자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 MLCC 사용량이 증가하죠. 그 MLCC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전극 형성의 필수적인 소재인 이 전도성 페이스트가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업 누가 하고 있다? 대주전자 재료가 영위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시작해서 여기 2차 전지 쪽이 됐든 뭐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 쪽이 됐든 어느 쪽에서는 계속 부각될 수 있는 재료를 쌍끌이로 좀 가져가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번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인터배터리 2026에서 대주전자 재료가 이 젠6 실리콘 응급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좀 공개하겠다. 라고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리콘 응급제 시장의 대장은 나다라고 이제 인터배터리 2016에서 또 선전포고 하고자 하는 움직임들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주목해 보셔라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설정을 해드리자면 사실 일봉상의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단기 급등이 좀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시장은 일봉이 아니고 주봉상의 흐름들을 놓고 본다라 그러면 아직까지는 좀 더 상단을 열어둘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직전에 이 양봉의 고점을 가져왔던 이 12만 6천 원 선에 딱 걸리는 구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단기간에 일단 저항선의 구간을 맞는다라 그러면 저는 오늘 종가 대비해서 내일 10만 8,300원대에서 시초가까지 여러분들 좀 더 열어놓고 매수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13만 5천 원 선 그리고 손절가로는 10만 5천 원 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딱히 공격할 게 없어서. 아, 저는 딱히 이러셔서 네. 딱히 뭐 기대할 저도 것도 그런 줄 없네 알았어요.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러신 줄 알았어요. 아, 공격할 게 국내에 없다. 사실 최초 실리콘 맞아, 응급제를 대장이니까. 상용화를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포르쉐 타이칸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네.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지금 선점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그 막강한 자본력을 갖고 있는 이제 포스코라든가 아니면 SK가 맞아, 지금 맞아. 본격적으로 이제 실리콘 응급제 산업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지금 PBR이 지금 7.5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유, 시가총액이 높네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맹추격이 이제 본격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 대주전자재료의 이런 시가총액에 대한 정당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질문이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뼈를 때리는 질문이셔가지고 7.5배. 네,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거 따지면 이거예요. 그냥 대주전자재료보다 더 큰 형들이 있고 네. 그럼 또 그 형들을 뛰어넘는 평가 이미 받았는데 괜찮겠느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비싸지 않냐 이거지.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저는 좀 이렇게 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릴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이력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시장의 제조업들의 시장들은 내가 어떤 소재를 이렇게 좀 사들이기 시작하고 그 기업과 이제 협력 관계를 맺으면 사실 잘 바꾸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파나소닉 공급망을 통해서 뭐 포르쉐 타이칸에도 뭐 배터리를 공급했던 이력도 있고 테슬라 레퍼런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에 대한 재료까지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적용되는 차량이 좀 더 확대되고 다변화된다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대주전자 재료가 아무리 고평가돼 있지만 최근 주봉상의 흐름들 놓고 봤을 때 딱 저항 구간에 부딪힌 12만 원 선 한 차례 정도 또 크게 또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양산 경험 게다가 고객사 레퍼런스 게다가 좀 생산 대수에 대한 좀 확대 이런 것들이 열리면 저는 더 기대감이 실릴 것 같다라고 보이고 단순히 이 재료가 그냥 뭐 기대감 뭐 협력 관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반영이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만약 실제로 실적까지 찍히면서 숫자가 증명이 된다? 아 그럼 저는 더 가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내일 인터배터리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액티브 ETF에도 편입된 종목이라서 어휴. 사실 네,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많습니다. 제가 이거 실리콘 응급제 어느 종목들 보면서 네네. 사실 대주전자주로 되게 좋게 봤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이걸 힘을 해볼까라고 했었는데 네. 네. 공격을 좋은 받으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네요. 그 제가 뭐가 됩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아니, 뭐 락인 효과라는 건 솔직히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아, 그쵸, 고객사들이 쫙 보고 있는 거라서. 네, 그리고 뭐 또 하나가 네. 사실 이 종목은 저도 사실 저가에 잡아가지고 저는 한번 수익화 내고 나온 종목이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 타이밍의 재료가 뭐였냐면 뭐 다른 거 다 좋은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우주항공.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맞죠. 태양광 관련해서 우주 태양광으로 해서 맞아. 스페이스 X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사실 이번 주가 올라간 게 그걸로 올라간 게 맞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와 함께 태양 전지가 들어갈 거다라는 기대가 올라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제 저는 사실 오늘 팔았어요. 네. 오늘 판 이유가 그냥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줬고 세론. ETF가 상장이 됐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는 거 보면서 그렇죠 나왔죠. 저는 사실 오늘 팔고 나왔는데 그렇다는 거는 결국 외국인들과 지금 연기금을 샀지만은 오늘만 보더라도 사모펀드와 투신 외국인 다 팔고 나가는 상태가 된 거라서 뭔가 단기적으로 바로 뛰어 올라가기에는 수급이 조금 제한적으로 막힐 수 있는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갔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모펀드도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과 쌍으로 그냥 2거래일 정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정도에 대한 매도세는 그냥 단기적인 흐름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만약 이런 매도세가 좀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라 그러면 저는 일단 이 부분을 연기금이 방어하는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잠깐 화면 보면서 이것만 좀 설명 같이 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최근에 나름대로 이제 사모펀드에 대한 매도세가 좀 일부 나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외인들도 이렇게 따라서 같이 또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 부분을 누가 받느냐? 연기금이 계속 꾸준하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연기금이 꾸준하게 받아준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이 종목들의 연기금의 매수세의 성격은 달라요.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고 그렇죠. 산업의 성장성과 중장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반영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최근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그 추가적인 그
이 주가 상승에 대한 상단을 더 열어놓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연기금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긴 좀 어렵다라는 점을 본다라 그러면 만약 여기에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조금이라도 단기간에 딱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럼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수급에 대한 흐름 봐야 되겠지만 연기금의 수급, 중장기 흐름 한번 믿어보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연기금 수급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 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대주전자재료 주봉상으로 딱 걸려있는 그 라운드 피겨도 좀 있었고요. 맞습니다. 이번 달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하준 매니저의 페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가 앞서 AS 했던 펩트론의 뒤를 이어서 성하준 매니저를 1위로 이끌 수 있을지 목표가 13만 5천 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가람 매니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리뷰해 볼까요? 저는 이제 ABL 바이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네, ABL 바이오를 저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ETF 상장과 함께 이제 코스닥이 3월 달에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설명 들어봤었는데 네네. 실제로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훨씬 좋았습니다. 좋았죠, 그래서 예. 어제까지 바이오가 많이 올라줬고 오늘 아침에도 뭐 큐런트보다 많이 바이오가 올라줬는데 사실 ABL 바이오는 20만 원대 위에서 좀 넘어가나 싶었지만은 약간 외국인들이 파다 보니까 조금 내려와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게 결국 4월 달에 아마케 앞두고서는 다시 한 번 더 코스닥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 있는 컴페스테라 같은 경우가 담도한 발표가 나올 건데 담도한 데이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원래는 3월 달 초였다가 3월 달 말로 밀렸고 그게 또 밀려가지고 4월 달로 밀렸어요. 그만큼 데이터가 좋게 나올 게 4월 달에 있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라서 결국 주가의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고 코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선 바이오가 올라야 되고 바이오가 올라갈 때 결국 AB의 바이오가 대장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내려왔다라고 해서 걱정할 종목 아닌 것 같고 충분히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까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익률 현재 4%. 오늘 하락이 좀 나와서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 목표가도 26만 원인데 손절가가 10만 원입니다. 안 팔겠다는 뜻이죠. 이번 달 안에는. 뭐 물론 10만 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설마 지금 20만 원 근처인데 반토막이 20일 사이에 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 이번 달 이가람 매니저의 탑픽 중에 하나로 계속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볼까요? 제가 그동안은 코스닥을 많이 밀고 왔어요. 실제로 코스닥 가지고 저번 달부터 이번 달까지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방송뿐만 아니고 실제 매매도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전 이제 이번 달 안에 코스피가 다시 6,000포인트를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6,000이 내일 당장 갈지 네. 아니면 3월 달 말에 갈지는 알 수 없지만 그쵸. 방향성을 봤을 때 저는 6,000포인트를 간다고 보고 있고 그럼 결국 6,0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올라야 될 종목 삼성전자인데 네. 삼성전자를 제가 가지고 넣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대신 삼성전자 우선주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는 사실 왜 본주랑 우선주 차이가 뭐냐? 네. 결국 이제 계류의 차이가 있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투표권이 있지만 우선주 갖고 있다면 투표권이 없는 차이가 뿐인 겁니다. 그쵸, 사실 그쵸.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의 계류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네네. 자료 보면서 딱 두 장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보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계류가 외국인 지분이라면 뜻 텐데요. 지금 자료 함께 보여주시면은 이제 계류부터 보게 될 텐데 계류 자료는 이제 제가 만든 그 자료가 됩니다. 네. 실제 보시는 것처럼 최고점, 그러니까 계류의 삼성전자 본주 간의 차이가 37%가 나고 있다가 지금은 조금 좁혀서 28%대에 있지만 원래는 15%, 20%대였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더라도 우선주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론적 계산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그 좁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주보다 우선주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약간 놀랐을 수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을 많이 팔고 나갔잖아요. 네네. 작년도 5월달 이후 처음으로 50%가 이탈됩니다. 외국인들이 지분이 50% 이탈일 때 샀을 경우에는 얼마큼 다 수익이 올라왔던 경험이 많다라고 봤을 때 지금 주가가 꽤 올라가는 상태인데 외국인들 빈집이고 참고로 기관들도 많이 안 들고 있어요. 최근에 많이 팔았다는 인 거라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조금만 들어오게 되면 오늘처럼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게 삼성전자가 되고 계류를 좁히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우선주가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자료 준비 안 해왔지만은 자산 소각 발표가 오늘 장 끝나고 나와줬죠. 네. 그거는 이제 작년 거고 이제 올해에 대한 밸류 공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나오게 됩니다. 어허.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새벽에는 마이크론 나오고요. 맞아.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삼성전자 별력공시 나올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럼 두 가지 모멘텀 붙으면서 결국 코스피가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나리오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올라와 있지만은 뭐 시간이 조금 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눌릴 때 관점에서 보면서 매수가로는 127,800원부터 내일 시가까지로 보겠고요. 목표가로는 여기 고점 넘어가는 16만 원 보겠고 손절가로는 손절 안 하겠습니다. 10만 원 보겠습니다. 이야. 뭐 삼성전자를 손절할 수는 없죠. 삼성전자를 손절한다는 거 우리나라 증시를 손절한다는 그러네요. 거니까 네. 당연히 손절할 수는 없는 거고 삼성전자 뭐 이거를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될까요? 뭐 워낙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왜 우선주예요 정도밖에 떠오르지 그쵸, 않네요. 뭐, 네. 왜냐면 삼성전자를 만약에 왜 샀어요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 왜 사요? 이거밖에 안 그러네.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는 없는데 네. 요새 삼성전자의 리스크가 한 2개 정도가 좀 붙어요. 리스크가 있어요? 네. 노조에 대한 문제들이 아, 좀 있지 있죠, 않습니까? 있죠. 예, 삼성전자 하면 원래 노조가 이제 그런 없었는데. 불화가 없는 네. 그런 기업인데 노조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좀 뉴스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조금 신경이 좀 쓰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M&A 그런 쪽으로 해서 그 부분들에서 좀 리스크감이 좀 갖고 있다. 그리고 또한 우선주기 때문에 괴리율이 있어서 맞춰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러한 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주춤거린다고 한다면 우선주가 호가창도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탈이 더 많이 될 수도 있다. 맞아요. 그 정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불안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좀 이제 풀어주시면서 매수 타이밍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잘 전략적으로 세우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조 같은 경우는 그건 사측에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안 될 그렇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모멘텀 같은 경우는 맞아요.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갔고 우선주가 못 돌아왔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우선주가 못 돌아가고 본주가 더 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를 보자는 거죠. 다음 주에는 별력 공시 나올 건데 이 별력 공시 안에서 삼성전자 본주보다 우선주에 더 유리한 별력 공시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결국 이 계류를 좁히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라서 더구나 또 이제 거래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는 상태라 변동성을 노려본다면 삼성전자 우선주 다시 한번 고가 넘길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넘어가는데 만약이라도 20만 원처럼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20만 원을 가는데 계류율이 20%대까지 좁히게 되면 이 종목은 고점을 넘기게 돼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 고점을 넘기면 신고가를 가는 거라서 아마 더 매수가 붙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대한 모멘텀을 마이크론 시작 발표와 삼성전자 별력 공시 이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가끔 이렇게 이가람 매니저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픽을 하나씩 들고 오세요. 오늘은 또 삼성전자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삼성전자 우선주를 가져오셨는데 뭐 내부적인 사정도 있었겠습니다만 보고 계시는 그 스케줄 모멘텀이 확실히 이제 이번 달에 반도체 계속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목표가 16만 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오늘 추천주들 한번 정리해보고 저희 무료 방송 예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개 종목 편입했습니다. MK전자, G2G바이오, 대주전자재료,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편입을 했고요. 4분의 무료 방송 예고 듣고 오늘 이어지는 라인나우 이가람 매니저님이 또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라인나우까지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창림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예고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잠시 후 9시 반에 유튜브에서 최창림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자산운용사들이 왜 코스닥 액티브 ETF를 계속적으로 출시를 할까요? 이 부분은 사실 코스닥 3000 이 부분을 선점하기 위한 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코스닥 3000 관련된 이슈로 계속적으로 코스닥이 좀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먼저 좀 매수를 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9시 반에 유튜브에서 최창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9시 반에 최창림 매니저님과 함께 하시고요. 강시원 매니저님. 네, 저는 잠시 후 8시 30분, 8시 반에 유튜브에서 강시현 매니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공개 방송을 하는데 오늘
장전 제가 아침에도 공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 추천드렸던 종목이 RFHIC 그 바로 추천드리면서 바로 급등이 오.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이 스페시픽 케미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배터리 보자라고 했을 때 오늘 아침에 또 급등이 나왔고. 그런데 지금 3월 달에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 배터리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GTC도 있고 많은 큰 기업들의 주총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씩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시 30분에 유튜브에서 강시현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3월에 이벤트에 집중되어 있는 핵심 공략주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성하준 매니저님. 네, 저는 우리 화목 매니저님들 방송 다 보시고요. 저녁 10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10시 성하준 매니저의 급등 전략 K. 오늘 주제는요. 코스닥 액티브 ETF 수혜주 파헤치기 끝입니다. 이것만 어허. 들으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른다, 모르겠다, 오늘 실망스러웠다, 실망을 기대와 환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저녁 10시에 뵙겠습니다. 저도 갈게요. 잠시 후 밤 10시 코스닥 액티브 ETF 기대해 주시고요.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저는 그동안 제가 선점해왔던 코스닥 ETF와 관련된 종목들을 저는 또 오늘 급등락이 좀 많았기 때문에 또 일부 차익 실현을 했고요. 대신 제가 그거 팔아서 코스피로 좀 옮겨갔습니다. 그럼 제가 왜 코스피를 샀는지와 단기 모멘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럼 이제 코스닥을 안 봐야 되는 건지 저는 코스닥에 대한 관점도 함께 설명드릴 테니까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8시 22분에 유튜브에서 제 이름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